검찰에서는 정치인들의 야합이다라고 규정을 했고 오늘 여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저희가 길게 만나봤는데요. 다음 주제 검수완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권과 법조계가 검수완박으로 들썩이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그러니까 검찰총장직을 던지기 직전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이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은 법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장과 국민들의 삶의 현장, 산업 현장에 이 헌법 정신이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선인께서 이걸 국회의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오늘 물론 인수위도 국회 선택을 존중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히긴 했어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무리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당선이기 때문에 뭔가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야 되지 않는 의견도 동시에 있거든요. 아마 이제 윤 당선인은 좀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자칫 발언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유도한다라고 여러 가지 또 이야기 나올 수 있겠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침묵을 지킨 것도 이제 그런 이유 같아요. 근데 아마 저는 윤 당선인이 한동훈 그 검사장을 법무장 후보자로 내세울 때부터 이미 이 그림을 좀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이 그쪽 전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갈 건지 뻔히 알 겁니다. 즉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제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해서 앞으로 중수행이 생기면 사실은 법무부에 아마 산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고 저는 준비를 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이야기를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생기면서 그때 여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생기면 공직자 범죄 그냥 공수처가 다 잡고 뭐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1년 뒤에 우리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은 어떤가요? 1년이 넘었는데 딱 한 명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서서히 그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아유 공수처도 폐지해야 되겠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말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직접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대장동 수사만 하더라도요. 경찰에서 했고 검찰에서 했습니다. 두 군데에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수사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라는 게 한 범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범죄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경찰이 이 부분을 수사하고 검찰은 이 부분을 수사하고 이 사람은 경찰 갔다가 검찰 갔다가 그 두 군데 다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느끼실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야? 한쪽에서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큰 사건이 생기면 직권남용이나 이런 공직자 범죄는 경찰에 수사하고 예. 뭐 뇌물 준 거는 경찰에 수사하고 한 사람은 하루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스스로가 아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지 않을까. 아마 저는 윤 당선인 머릿속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내내 사실 검수완박을 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을 때 윤 당선인은 민생 행보 그러니까 지역 순회 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영상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어떠한 공격과 위기에도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서 우리 국가의 번영과 국민들의 민생을 힘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5월 10일 취임해서 5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퇴임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이런 열렬한 지지와 응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경제계에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가 전체를 보고
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도와주십시오. 민관 협력 파트너로서 정부와 원팀이 돼서 일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일단 민생 행보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역 순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검수완박이 당연히 있을 거고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시대적 흐름이 검수완박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니까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뭔가 준수청을 다시 만들어서 이 검찰에 대한 개혁도 본인의 생각이 있을 것이다. 구장체장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회의 시간 아닙니까? 입법을 통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보고 앞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에는 정부조직법 이 개편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이 국회에서 중수청을 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 다음에 규모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정해지고 나면 그것을 운용하는 책임자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되는 것이고요. 또 그런 형사사법 체계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그 후보자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을 지명을 해놨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회에서 이런 이 검수완박과 관련된 입법 논의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것을 지켜본 다음에 취임한 이후에 이것을 법으로 집행을 할 때 아마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아마 이제 이 검수완박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것을 이 집행을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이제 행정부에서 만들어지고 법무부에서 만들기 때문에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지만 앞으로 조금 시간이 지나고 대통령이 취임하면 이 윤석열의 시간, 한동훈의 시간이 곧 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번 주 정치권 최대 이슈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분명해 보입니다. 윤 당선인 일단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데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이 얘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